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와 봤는데요. 20세기 전투의 결정적인 하루입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그 전투의 또 결정적인 하루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전투의 성격, 그리고 이 전투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20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러일 전쟁 그리고 리순 전투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죠. 이 러일 전쟁은 흔히 20세기의 문을 연 전쟁이다 이렇게 불려요. 이 러일 전쟁에 포문을 연 전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리순 전투입니다. 리순항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리순을 차지하는 자가 결국은 랴오둥을 차지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청나라한테 일본이 뺏었거든. 근데 이걸 러시아가 쏙 뺏어갔단 말이야. 완전히 열받는 거야. 뺏긴 걸 또 뺏겼으니까 한 2배, 3배 열받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곳 리순을 점령을 해야 한반도에서 올라와서 러시아 쪽으로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시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이 리순항은 반드시 점령해야만 되는 중요 지형 지물이었던 것이죠. 일본 일군의 총참모장 오야마 이하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03년 5월하고 6월에 지금이 러시아를 공격할 가장 적기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보고서가 굉장히 먹히죠. 이게 먹혔던 이유는 이 오야마 이하워라는 사람은 1863년에 포수로 첫 참전을 시작한 이래 장군까지 계속 올라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1870년에 보불전쟁에 참관을 해서 현대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그런 이론에만 박식한 것이 아니라 포를 자기가 설계해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현대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 작전 계획이 마련이 돼요. 이 세 단계라는 것은 크게 일본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리순항에 있는 리순 함대도 태평양 함대의 일부였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격파를 해서 그 일대의 해상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을 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한반도의 중요 지형 지물을 완전히 점령한다. 이것이 1단계였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육군이 랴오둥 반도에 이어서 라오양까지 점령을 한다. 이것이 2단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순항을 차지를 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를 해서 군수 보급선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해서 랴오둥 반도, 랴오양까지 점령하고 나서 3단계에 가서는 일본이 그때도 우세하고 여력이 남아있으면 만주 북쪽 하얼빈까지 가가지고 러시아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여기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일본 육해군 총참모부가 1903년 말부터 세부 계획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다가 1904년 해를 넘겼죠. 2월에 리순항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정박 중이다 이 촉보를 입수합니다. 있는 전력을 다 때려 모읍니다. 일본 제1함대의 전노급 전함 6척, 이 함대의 장갑 순양함 5척, 15척의 구축함, 20척의 어뢰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리순항을 향해서 공격하러 가는 것이죠.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물론 제물포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일본이 리순항을 기습 공격할 것이라고 러시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월 8일 22시경에 리순항이 저 멀리 보이는 앞바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방금 말씀드린 2월 8일 22시가 바로 리순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이랬어요. 2월 8일에 사세보항을 출발을 해서 2월 9일 새벽에 리순항을 기습 공격한다. 그런데 해상 순찰 중이던 러시아 구축함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순찰 중이던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함대를 봐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빼앗겨버렸어. 얼어버렸어. 22시부터 2월 9일로 넘어가는 00시까지 4시간 동안 양측 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심리적 충격을 받았겠죠. 일본군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쟤들이 우리를 받는지 못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4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요. 2월 9일 01시경쯤에 일본이 조용히 산계하라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러시아 함대가 포격을 퍼부을 것에 대비해서 산계하면서 촉각을 세우고 일대에 대기합니다. 러시아 측은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일본 함대 접근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왔느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아주 작은 함대란 말이죠. 근데 일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1함대, 2함대의 주력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함부로 함선이 나가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다가는 러시아가 역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일본 함대가 어디 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함선이 혼자 덜렁덜렁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항구를 걸어 닫고 이 안에서 방어 준비를 해서 함선에서도 함포를 쏘고 항구에서도 대함포를 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 계획을 마련했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일본 함대가 공격을 먼저 시작해요. 첫 교전에서 러시아의 레스비잔함, 체사라비치함, 팔라다 순양함, 이런 러시아 리순 함대의 주력이 반파되거나 무력화됩니다. 이것이 전과라면 전과인데 다른 전과는 미미했어요. 장기전으로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함대는 리순항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함선을 항구에 정박시키고 포격으로 대응합니다. 일본 함대는 해군 병력 그리고 일부 있었던 육군 병력을 무리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먹혀요. 이 일본군이 상륙 작전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먹히는 이유는 러시아군이 워낙 요새 준비라든지 방어 준비를 철저히 안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 항구를 버리고 도망가면 그것은 정말 치욕적인 패전이기 때문에 203고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방어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 203고지가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리순항 일대에서 제일 높은 고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파른 산이고 주변의 모든 곳이 감제가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관총 하나 달아놓고 주변 쏴버리면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203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는데 12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1904년 12월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이 러일 전쟁이 아까 1905년까지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러일 전쟁 기간 전체 동안 이 전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리순 요새를 함락하고 항구를 점령한 게 1904년 12월 초인데요. 오야마 이와오, 이 사람이 나중에 만주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해서 옵니다. 그리고 지휘권을 해군으로부터 물려받죠. 뭐하러 203고지를 직접 올라가고 점령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포를 쏘란 말이야. 그래서 주변에 203고지보다는 낮지만 포로 충분히 203고지를 제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포기병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후에 203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육군이 1904년 5월부터 투입되거든요. 근데 이 5월부터 매월 9일에 공격을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사에는 그 숫자 9가 그 운수가 좋은 숫자라고 그래갖고 9일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는 거야. 9일쯤이 되면 이제 야, 쟤네 공격하겠다. 준비하자.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일본군이 그렇게 공격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부대가 탄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아니면 전사상자들을 보충할 수 있는 병력을 본토로부터 받을 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가장 빨리 정비를 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한 것이 한 달이 걸렸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달 9월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1904년 12월에는 9일에 공격을 안 하고 불시에 날짜를 선택해서 12월 초에 드디어 203고지를 점령을 하고 리순항을 완전히 점령을 한 후에 1905년 1월 1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총 5만 9천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사 속에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작전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서 결국 전쟁의 패배로까지 이어진 사건도 있지만 오늘 이 리순 전투의 이 사건처럼 양쪽이 모두 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사례도 있습니다. 1904년 2월 8일 22시가 바로 리순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